김범중 개혁신당 인재 영입 제1호를 만나러 왔습니다. 자, 인재에 대해서 본인의 이야기 한마디 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전략기획부총장을 맡고 있는 개혁신당 인재영입 1호 김범준입니다. 똑바로 해라 TV 대독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저는 원래 신한국당 사무처 공채 1기로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전신인 신한국당 사무처 공채 1기로 최근까지 약 한 30여 년을 신한국당의 당뇨, 당직자, 당원으로 계속 봉사를 해왔습니다. 여의도 연구원 정책기획위원도 했고 새누리당 시절에 부대변인도 했고 당에 관련 많은 당직자를 맡고 있었죠. 그러다가 최근에 탈당을 하고 개혁신당에 입당했습니다. 물론 입당할 때 조금 태어나서 처음으로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개혁신당의 인재영입 1호로 우리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님하고 이준석 대표 같은 분들이 저를 추대를 해줬죠. 그래서 제가 개혁신당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들어갔는데, 우선 제가 어떻게 개혁신당에 입당하게 됐느냐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30년 넘게 국민의힘의 당원 생활을 하다가 제가 거제에 한 6년 전에 내려와가지고 3번에 걸쳐서 거제 국민의힘의 공천 신청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21대 총선, 그리고 지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그리고 이번에 다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이르기까지 2번의 공천 과정에서 제가 낙천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첫 공천에서 낙천했을 때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는 그분 제가 선거대책본부장을 자청해서 들어가서 정말 재선가하듯이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왜? 그게 당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했고, 두 번째 지난 지방선거 때는 좀 상당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 때 시민 여론조사가 제가 계속 1등이었어요. 1등이었는데 저 또한 누구도 제가 당의 거제시장 후보로 공천받을 거에 대한 조금 과하게 말씀드리면 추후에 의심의 여지도 없었습니다. 근데 막상 뚜껑 열어놓고 보니 아주 도저히 상식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불법이거나 뭔가 어떤 다른 형태의 밖에서의 외압이나 이런 형태의 개입이 없었으면 있지도 않을 만한 사건이 벌어져서 제가 긴 얘기를 짧게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공천 과정에서 2등을 했습니다. 당원 투표를 합산하다 보니 상당히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승복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탈당을 해라, 무소속 출마를 해라 권유하는 분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다시 당인으로서 우리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민의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더 나아진 어떤 당의 다음 미래의 모습을 기대하고 개선된 당의 공천 시스템을 기대하면서 또다시 승복을 했습니다. 2번의 승복을 했죠. 이번에 22대 공천 과정에 경남의 8군데에 국회의원 8분이 그대로 현역 그대로 단수 추천을 받았습니다. 애초에 경쟁자들을 배제시키고 전부 단수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외람되지만 지금 현재 국회의원 하시는 분보다 제가 경륜이나 경험이나 어떤 거제를 사랑하는 마음이나 정책적인 어떤 제안이나 모든 면에서 제가 많이 뒤처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또 개인적으로 흥미 많거나 하자가 많아가지고 국회의원 후보를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식의 3번에 걸쳐서 받아들이기 힘든 공천이 계속 진행되고 제가 낙천을 하다 보니 부득불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되고, 이걸 제가 계속해서 국민의힘에 남아서 공천을 계속 시도를 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근원적인 의문이 생겼고, 그러고 있던 차에 사람이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사람한테 의탁하고 싶은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을 제가 정말 사랑했지만 이 당에서는 이 거제 지역의 어떤 특정 국회의원이라고 말해도 되나 모르겠다만, 여튼 거제 지역에서 끊임없이 저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계속 기회를 박탈하고, 저도 적은 나이도 아닌데 벌써 제가 50대 중후반을 넘어섰습니다. 계속 이렇게 이 당의 시스템이 개선되기를 기대하면서 있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의문이 생겨서 고민하던 중에
개인적으로 원래 알고 있던 김종인 위원장님이나 또 우리 대한민국의 앞으로 미래 희망이 될 뭐 이준석 대표, 천하람 위원장 이런 분들이 저에게 권유를 했고 같이 한번 해보자. 정치를 더 늦기 전에 한번 해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국민의힘을 박차고 나왔던 많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국민의힘 당 시스템 내에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하기 힘들다는 판단을 했을 거고 제가 작은 거제에서 국민의힘의 어떤 그런 과정을 겪어보면서 저 또한 비슷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대한민국의 정치계의 큰 어른이신 김정인 위원장님이 부족한 저를 작은 정당이지만 개혁정당의 인재력을 1호로 저를 여기게 주셨고 또 제가 국민의힘에서는 조그만 지방당의 당직도 하나 맡기 힘들었던 왜냐하면 견제가 너무 심했으니까 그랬던 저를 개혁신당의 전략기획부총장이라는 거대한 중책까지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제가 당을 탈당하고 개혁신당 간데 대해서 아이고 그래도 네가 당에 남아야지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과연 많을까요? 네. 저는 정말 개혁신당에서 제 꿈을 한번 펼쳐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제 시민들한테 요런 세 가지 큰 공약을 또 비전을 말씀드리고 시민 여러분들한테 직접 선택받는 일을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하면서 세 가지 비전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거제는 조선산업도시입니다. 거제의 지역 내 총생산, GRDP의 65% 이상이 조선과 관련해서 나오고 10명 중에 7명이 조선 때문에 밥 먹고 삽니다. 조선이 제일 중요한 산업입니다. 거제에서. 이 조선 산업 내에 또 내부적으로 곪은 게 많아요. 저임금, 또 다단계 생산 방식, 그 다음에 원청과 하청 간의 어떤 그 차별, 또 한번 조선업은 고도로 숙련된 장치산업, 숙련된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장치산업입니다. 이 숙련된 노동자의 미복귀 때문에 뭐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곪은 문제들이 많은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 건설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금 직불제라는 제도입니다. 그건 건설산업기본법에 법으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조선업과 건설업은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하도급 다단계가 많다든지 임금 체불이 많다든지 뭐 현장을 계속 옮겨 다닌다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조선업에도 한번 시도해보자. 이게 우리 조선업계에서 갖고 있는 많은 고질화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길이다. 단초라고 생각하고 그게 첫 번째 공약입니다. 조선업 임금 직불제. 두 번째는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그 다음에 그 지역의 경쟁력 제고입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기 위해서 행정구역을 변경하는데 우리 거제가 지금 딱 그 타이밍에 와 있습니다. 거제가 과거에 통영으로서 거제역이 하나밖에 없을 때는 생활권이 다 그쪽이었습니다. 교통이 그쪽이다 보니까 문화, 교육, 뭐 환경 모든 게 다 그쪽이었는데 지금은 10년 전에 거가대교가 생기고 나서 생활권이 완전히 부산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활권하고 실제 거제 지역의 어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또 도시 경쟁력 제고를 하기 위해서 2029년도에 가덕도 신공항이 됐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이 됐으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지역이 거제가 될 겁니다. 근데 지금 가덕도 신공항은 말씀 그대로 부산 가덕도 신공항이라서 모든 편의나 모든 SOC나 산업기반들이 다 부산 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이걸 바로잡는 과정도 필요하고 거제가 부산으로 편입되게 되면 부산은 지금 동쪽이 거의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서부산 쪽으로 옵니다. 강서, 명지, 녹산을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강서, 명지, 녹산과 같이 서부산과 거제가 같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를 부산에 편입시키는 건 가덕도 신공항 개항과 맞춰가지고 거제의 엄청난 거제 시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시키고 거제의 엄청난 도시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다. 이게 제 두 번째 공약이고 세 번째는 거제의 미래의 큰 먹거리인 사곡국가산단이 추진하다가 중도 스톱이 됐습니다. 사곡국가산단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거제의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업과 같은 거대한 산업단지를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이게 우리 거제의 미래 먹거리라는데 이의를 제기하실 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행정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중단이 됐어요. 작년 2023년 4월 달에 공식적으로 SPC가 해산되면서 없어졌는데 이걸 다시 재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걸 재추진해서 거제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자는 게 제 세 번째 공약입니다.
첫 번째, 조선업 임금 직불제를 시행하고, 두 번째, 거제를 부산에 편입시키고, 세 번째, 사국 국가 선언을 재추진하자. 이 세 가지 공약으로 제가 시민 여러분께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대로 한번 해보자. TV 뭡니까? 제가 자기 이름 똑바로 해야 TV. 똑바로 해라 TV 시청자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저를 기억해 주시고 거제 혹시 아시는 분들 있으면 꼭 말씀도 좀 해주시고 거제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개혁신